이제 두 판이면 세계대회 본선이 기다립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5회전 본선까지 단 두 판 남았습니다. 4회전에서 상위 랭커들이 줄줄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컴퓨터로 바둑을 두기 때문에 네. 실제 바둑 두는 것보다 훨씬 이변이 많을 거란 예상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큰 이변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4회전에서 강자들이 모두 좀 탈락하는 큰 사건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상위 랭커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총 두 판을 보내드리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은 1시간만 주어집니다. 초읽기는 40초 3회고요. 본선 올라가게 되면 우승 상금 3억 원이 주어집니다. 네, 본선 시드 선수 그리고 자국 선발전으로도 중국, 일본, 대만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역시 중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예선을 통과한 6명의 선수를 보면은 역시 20대, 10대 후반의 초반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전통의 강호들이 인터넷 예선을 하다 보니까 모두 탈락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지금 아직 7명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의 예선전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A조부터 G조까지 대진표가 있는데요. 오늘은 A조와 G조의 두 판을 보내드립니다. 이창호, 나현 대 최정 대 박상진의 두 판입니다. 네, A조하고 G조만이 이변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A조는 전통의 강호인 이영구, 이창호, 나현 이 세 선수가 이제 나란히 4강까지 올라갔고요. G조도 역시 최정 선수가 랭킹이 제일 높습니다. 네, 아직까지 4강까지 잘 올라가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계속해서 신예 기사를 만났습니다. 대진표는 이렇게 짜여졌고요. 이창호 선수 대 나현 선수의 대결 2승 4패로 이창호 선수가 승률이 3할이 조금 넘습니다. 네, 2014-15년도까지는 이창호 구단이 줄곧 승리를 거두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나현 구단이 이기고 있고요. 나현 구단이 생각보다 랭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이제 5, 6위권까지 유지했었다가 작년부터 좀 기풍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랭킹이 12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판 최정 대 박상진입니다. 최정 선수가 김기범, 주치홍, 강지훈 선수 계속 3단, 1단, 1단 이렇게 보면 이제 신의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연속해서 박상진 선수까지 만나게 됐네요. 네, 최정 구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최정 구단이 기존의 강자를 쫓는 그런 좀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후배들의 추격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박상진 사단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미래의 별 왕중왕전에서 박하민 선수에게 져서 아쉽게 준우승을 했지만 이제 강자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 신예 기사로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는 이창호 대 나현판으로 바로 가볼 텐데요.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스타일을 좀 바꾸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전에 이창호, 나현을 떠올렸을 때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어요. 이창호 구단마저도 최근에 바둑을 보시면 이게 공격적, 특히 LG배 예선에서는 103수, 105수 만에 대마를 2번 잡는 진기한 기록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바둑의 내용면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또 나현 선수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5회전입니다. 이창호 대 나현판으로 바로 가보시죠. 제25회 LG배는 예선이 아닌 국내 선발전으로 치러집니다. 오늘은 두 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갈수록 한 판 한 판 놓칠 수가 없는데요. 한 판은 박상진 대 최정판입니다. 자, 그리고 이창호 대 나현. 이창호 선수도 2회전부터는 계속해서 스튜디오 대국을 두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터넷 대국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두 선수 어떻게 풀어갈까요? 초반 진행 중입니다. 나현 선수의 흑번입니다.
일단 이 수비형이다, 이 공격형이다 이런 판단을 할 때 가장 빠르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걸쳐 왔을 때 굳히면은 대체로 수비형이고 협공을 하면은 대체로 공격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두 선수는 네. 네, 모두 굳힘이죠. 특히 흑의 입장에서 벌림을 두면은 백이 들어올 때 이대로 공격하니까 공격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예 그것도 생략하고 네, 바로 굳힘을 두었습니다. 오늘 바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형 대표적인 이 수비형 기사의 맞대결이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초반 부분에는 보실 게 좀 좋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싸움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어떤 바둑을 좀 이론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수비형들이 더 좀 보기 편하실 겁니다. 네. 흉내내기도 조금 더 수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공격적으로 둔다면 당연히 이제 협공을 가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다지 둘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뭐 요즘에 두어진 3-3이라든지 걸치는 건데 이창호 구단은 유독 3-3을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실리형이다라고 하면 보통 3-3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창호 구단은 두터운 실리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3을 노골적으로 파는 바둑을 거의 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같은 수비 계열의 선수고 특히 뭐 이창호 구단은 수비형 바둑의 모든 것을 닦은 수비형 바둑의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걸 이제 지금 나연 선수는 네. 그걸 보고 배운 거고요. 그러면서 이 나연 선수가 이창호 구단의 장단점을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연 선수가 조금이라도 좀 두기 편하긴 할 것 같아요. 다만 또 수비형끼리는 이상하게도 100번이 조금이라도 승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형들은 당연히 흑번이 승률이 좀 더 좋은데 네. 100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창호 구단은 100번을 잡았으니까 그런 면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창훈 구단 아래로 계보를 살펴보자면 같은 계열이면 일단 나연 네. 선수보다는 박영훈 선수가 먼저고요. 네. 그 다음은 네. 이제 박정환 선수도 초기에는 좀 수비형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아지다 보니까 수비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면을 많이 가미를 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해설 통해서 수비형들이 자꾸 변화를 많이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무작정 수비만 하는 형태는 승률이 높지 않아요. 또 너무 공격만 해도 문제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공격적인 기풍을 갖는 선수들이 좀 더 승률이 좋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그 성적이 무엇이냐면은 이지연 구단이 이번에 맥심 커피배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4강에서 나연 선수를 이겼어요. 물론 뭐 내용은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겼고요. 결승에서 신민준 선수를 이겼습니다. 근데 나연 선수나 신민준 선수나 굉장히 수비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지연 선수가 수비형으로 시작은 했지만 최근에 공격적인 면을 좀 많이 바꿨어요. 이 깊은 변화에 성공하면서 우승까지 차지한 것이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이 연습 대국에서는 뭐 100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달린 시합에서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행동으로 실천은 네.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매우 어렵죠. 네.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제 삶의 성격이라는 게 참 안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런 성격을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그런 면면으로 이창호 구단마저도 지나친 수비형은 요즘에 어떤 대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격형으로 좀 바꾸지 않습니까? 흑번일 때는 확실하게 공격형으로 둬요. 네. 100번일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흑번만큼의 그런 공격력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마저도 그게 바꾼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은 뭐 나연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이 수비형들은 변화를 준다고 봐야죠. 자, 네, 이창호 구단이 뭐 빠르게 좀 장구에 빠졌는데요. 뭐 굳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예전의 방식은 이창호구단 방식은 이겁니다. 네, 그냥 딱 가운데 쪼개놓고 서서히 모양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주 대표적인 모양인데 굳이 최근에 어떤 유행 포석을 따르자면은 3-3을 먼저 두어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쪽에 깨러 가죠. 네, 근데 뭐 이창호구단은 아, 이창호식인가요? 네. 이건 뭐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만 원래는 이창호구단이 항상 갈라치기라고 하죠 저희가. 네. 그러니 뭐 이쪽에 두면 양쪽을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여유 있는 곳을 찾아서 벌린다, 갈라친다. 그래서 이제 갈라치기 이론을 또 만든 게 이창호구단이죠. 아, 아직까지도 이런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바둑에서도 이창호 구단은 네. 인간적인 향기가 있습니다. 귀에서 벌어지는 이런 변화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이창호구단에 예전에 두었던 수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변에 대한 감각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창호구단은 예전 방식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다짜고짜 다들 3-3에 워낙 들어가니까 3-3에 드는 게 정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시면은 이창호구단 이게 정말 옛날식인데 이창호구단식으로 두어도 지금 그래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네. 되게 나쁘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이래도 네. 한 판, 저래도 한 판이니까 뭐 너무 이렇게 또 인공지능에 둘한다고 그 똑같이 안 둬도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벌리는 게 두 칸이 있고 좀 과격하게 둔다면 이제 하나 더 벌리는 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두 칸을 벌리면 흙이 다가왔을 때 이 모양이 이제 네 집인데 이 흔히 바보 사궁이라고 하죠. 이 넉집은 살지 못하는 궁도여서 또 나가야 돼요. 집으로 좀 손해지만 어쨌든 그냥 단단하게 두는 게 있고 집을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 더 바싹 갑니다. 들어올 때 자, 이렇게 이제 붙여서 좀 어려운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히려 실리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내주고 그냥 네. 중앙에서 자리 잡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라고 하면은 손을 빼는 게 있는데 이창호구단 바둑에서는 손 빼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두냐, 뭐 좀 더 가냐,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공으로 낮게 들어갈 네. 수는 없을까요? 아, 뭐 그것도 가능하죠. 네, 이렇게 두고. 근데 다만 이거는 귀를 내주게 되니까 네. 뭐 비슷하죠. 두 칸 벌린 거 흡사합니다. 오늘 이창호구단과 나현, 또 최정구단까지 또 신예 기사 중에서는 또 정상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박상진 사단까지 네. 한 자리에 모이면서 지금 LGB 예선 중에서도 가장 좀 이 빅카드 보고 네, 싶은 네. 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지금 매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카메라 소리가 네. 셔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기자들도 오늘 이 두 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창호, 나연, 최정 선수는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라도 네. 다 랭킹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창호단 이번 대회에서 두 판 연속 대마를 잡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창호단이 잡았다는 거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좀 기록 이어가길 바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100번일 때는 대마 사냥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초반 포석에서 좀 활발하게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서중희 선수 때는 이제 대마 사냥 결국 실패를 했는데 어제 승리를 거두었죠. 오늘 대국도 사실 이창호 대장은 흙을 잡았으면 더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네. 네. 교과서적인 아, 네. 네. 이창호단이 만들어내고 또 발전시켰던 그런 전통적인 네, 변의 갈라치기, 갈라치기 이론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도 한 수 한 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법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익숙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바둑 공부 열심히 하시거나 바둑에 관심이 있을 때 그때 나오는 이창호단 수법이니까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 이쪽으로 이제 변 쪽으로 한 칸을 띱니다. 변에 있는 쪽에서 중앙으로 한 칸 띄어 나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여길 두고 흙이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대부분 여길 뛰세요. 특히 이제 5급, 7급 분들은 좀 판 넓게 쓰지 못하니까 상대가 둔 곳에 시야가 멈춰 있죠. 그래서 중앙으로 한 칸 띈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쪽으로 두는데 원래는 이쪽으로 두는 게 정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둡니까? 굉장히 저는 처음 봤는데요. 보통은 둔다면 한 줄 네, 아래 이쪽으로 들여다보죠. 이게 지금 인터넷 바둑이었다라면은 이거 마우스 실수가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수의 뜻을 따라가 볼까요? 글쎄요. 근데 받아주면 백이 뭐 나쁠 상황은 아니고 그냥 서로 득을 보고 끝나는 건데 뭐 백이 이 정도 원래 당해주는 거니까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이쪽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시 들어갈 수가 늘어주면은 있나요? 네. 흙에 손을 빼기 어렵고 흙의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초반에 이 선을 많이 두게 되면은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은 또 잘 두지 않아요. 자, 밀고 가면은 일단 당장은 손을 빼고 나중에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창호 단이 반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스타일은 그냥 받아주고 끝냅니다. 약간 당해줘도 뭐 큰 흐름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나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신수 아닌 신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워낙 또 자신 있게 네. 착점을 해서 네. 이창호 선수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인공지능이 네. 어쨌든 보급이 되면서 네. 제가 보는 가장 수혜를 받은 쪽이 좀 프로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정도 레벨 되면은 항상 좋고 나쁨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돼서 참 어려운데 인공지능이 나온부터는 어떤 이런 새로운 수에 대한 어떤 연구랄까 이런 게 훨씬 쉬워진 겁니다. 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수가 나오면서 이창호 단이 당황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연 선수가 이거 처음 뒀는데 아마 이창호 단과 대진이 결정된 게 저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목, 금, 토일 4일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한데 이창호 단과 흙을 잡았을 때 변으로 갈라치는 이런 모양을 둘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수가 갑자기 나오죠. 네, 나연 선수가 일단 3, 4일간의 휴식 기간에 네. 이창호 단의 맞춤형 연구를 좀 하지 거기까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이 하고요. 되네요. 네.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보통 이런 맞춤형 연구는 과거 이창호 단이 많이 했는데요. 역시 이창호 단의 어떤 바둑 수법뿐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또 평상시 생활 태도 등등이 네. 역시 프로기사들에게는 거의 뭐 교과서적인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내 선발전 5회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국내 선발전은 역시 아마추어를 선발해서 예선을 함께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 아마추어 8인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냈었죠. 네. 일단 아마추어 네. 선수들이 또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의연 선수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의연 선수가 아마 선발전에서는 정우진 선수를 꺾고 네. 발탁이 됐었고요. 현재 보시면 2003년생, 아직은 네. 아마추어 신분이고 전투형 기풍의 이세돌 구단을 네.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마 선발전 네. 때도 좀 변화가 느껴진 게 연구생 출신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현 선수도 지금 현역 연구생입니다. 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선발전에서는 이제 이의연 선수가 어떤 일들을 좀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상하기 네. 힘들었는데 2회전부터 이제 프로 기사들을 줄줄이 꺾었습니다. 네.
일단은 4회전에서 김정현 선수를 꺾은 네. 게 제가 보기에 김정현 선수가 아직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근데 인터넷으로 두는 예선전에서는 가장 유리한 선수들이 10대 선수들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터넷과 친하지 않습니까? 네. 이현 선수도 이런 이점은 잘 살려서 5회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회전, 3회전, 4회전 100대현 이성재 김정현 네. 선수를 꺾고 현재 국내 선발전 준결승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현재 5회전에서는 김상천 선수를 만났고 네. 옆에는 최강호, 한웅규 선수. 이렇게 되면 이 4명 모두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김상천 네. 선수도 입단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네.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이현 선수와 대구를 했을 때 가장 부담 없이 둘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보여져요. 5대5고. 네. 근데 반대쪽 최강호, 한웅규 선수는 기존의 강자인데 김상천 선수는 이겨주겠지 좀 기대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네. 유희연 선수 프로 선수들 못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지만 프로 입장에서는 아마추어랑 둘 때 조금 네.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김상천 선수를 네. 조금 응원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이현 네. 선수가 본인의 어떤 이제 기풍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을 치열하게 둔다라고 하는데 이세돌 구단이 바둑이 유리할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 스타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현 선수도 이제 평상시에 바둑에 대한 어떤 느낌을 얘기하면은 물어보면은 네, 유리할 때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자, 현재 국내 선발전과 본선에 네. 이 점수를 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국내 선발전 8강부터는 네. 20점, 지금 4강이니까 이미 40점 네. 확보를 했고요. 네. 이게 재밌는 네. 게 지금 이제 16강에 올라가면 이 자동 입단입니다. 근데 이 그렇습니다. 제도가 바뀐 게 예전에는 4강이 입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 4강이면. 네. 근데 이게 바뀐 원인이 안정기 선수가 이제 2015년에 지금 16강까지 올라갔어요. 네. 32강에서 중국의 천야오의 선수, 당시 랭킹 1위였던 천야오의 선수를 꺾고 16강에 올라갔던 게 안정기 선수입니다. 근데 아마추어 선수가 4강까지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안정기 선수가 이제 16강 당시 아마추어 신분으로 16강에 올라간 게 최고 기록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한번 개정을 해서 네. 지금은 세계대회 16강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입단합니다. 자, 그러면 유희연 선수도 물론 입단 대회 자신이 있겠지만 이 세계 대회 국내 선발전과 본선에서도 입단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를 기대를 해 보겠고요. 자, 현재 이창호 선수 대 나연 선수 판 외에도 최정 선수와 박상진 선수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최정 선수의 대국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네. 포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네. 최정 선수도 그렇고 박상진 선수도 인공지능으로 초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제가 보면 안 봐도 5대5일 것 같은데요. 일단 초반이 거의 정해져 있죠. 두는 게. 이번에 LG배 G조가 최정 선수가 랭킹이 가장 높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최정 선수와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다 20대 초반에 입단한 지 아직 3년 이하 신예 프로기사와 지금 대국을 모두 하고 있는데 최정 선수가 이제 이겼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이건 작년 때부터 이제 해설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많이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최정 선수가 과거에는 어떤 어리면서 기존의 강자를 꺾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작년부터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후배들이 최정 선수를 목표로 쫓아오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정 선수가 좀 이제 어떤 심리적인 이런 편안한 이점이 사라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더 성적 낼 수 있겠냐,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최정 선수와 이제 아무도 싸워주질 않아요. 워낙 전투에 강하다는 건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니까 네. 아무도 안 싸워주는데 기존의 강자는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정 선수가 막 붙어오면은 일단은 할 수 없이 싸우게 되는데 신예 기사들 입장에서는 안 싸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최정한테
내가 싸움 피한다고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영리하게 네. 판을 풀어갈 수가 있군요. 그래서 굉장히 네. 이제 이 실리형과 이 끝내기형으로 이제 바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이번 LG배에서 모습을 보면 최정 선수가 생각보다는 이 후배들의 도전을 모두 다 이겨내고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갈수록 만만치 않은 상대를 네. 만납니다. 이번에는 그 전의 기사들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체급이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박상진 네. 사단과 이제 두는 게 결정된 게 이제 저번 주 역시 수요일인데 네. 주위에 이제 저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박상진 사단 쪽이 이길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 5대5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선 이제 쫓기는 쪽이 최정이다 이거죠. 전에는 상대들 쫓겼는데 네. 심리적으로 쫓기는 건 이제 최정이다. 그리고 최정의 약점이 끝내기라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선배 쪽이 아니다. 네. 선배들은 체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따지다 네. 보면은 예, 그렇게 못 두는데 후배들은 최정의 약점을 파고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상진 선수는 어쨌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이점이 있어서 일단 이 경기는 최소 5대5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현재 흑백은 큰 모양 2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판은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다음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LG배 국민 선발전 5회전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25회 LG배 국내 선발전 본선 티켓 7장을 걸고 싸웁니다. 오늘은 국내 선발전 준결승이라고 할 수 있는 5회전입니다. 네. 자, 이창호 선수가 시간을 꽤 많이 썼습니다. 네. 작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손을 빼고 네. 이쪽 바로 들어갔네요. 아까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다가 밀면은 일단 흙은 손을 뺍니다. 근데 흙은 반대로 파고드는데 이 안쪽을 파이는 게 아무래도 실리형들 좀 싫을 수 있을 거예요. 받아주면은 무난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당한 느낌, 심리적으로 뭔가 상대가 연구해온 거를 그냥 따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제 3의 방법이 손을 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어느 쪽을 선택하냐면은 손을 빼는 쪽을 추천을 했습니다. 역시 이창호 구단도 네,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것이 예전 같으면은 여기서 그냥 받아주고 말았을 텐데 본인의 어떤 수비적인 성향이 너무 사람들이 파고드니까 이게 인공지능 감각으로 이 변화를 주는 것이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들어온 만큼 흙은 우변을 돌파하지 네. 못하고 이곳을 받아줘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네. 바꿔치기가 된다면은 서로 돌을 하나씩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흙은 요 사이가 하나 두 칸이고 백은 하나 둘 세 칸이니까 백은 이제 한 칸 더 유리하다 이 얘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흙은 이제 이쪽을 뭔가 받아놓고 가야 됩니다. 붙이면은 이쪽 끼어 있는 축이 유리해서 이렇게 둬야 되고요. 백이 넘어가면은 이쪽을 모두 파였으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깨야지만 본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 놓으면은 백이 좀 더 활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수는 뛰어나가서 싸우는 게 가장 강력해요. 네. 어쨌든 지금 이쪽에 들어간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최선으로 보여지는 네. 강력한 수입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모두 쓰고 두는데 이창호 구단이 마스크가 이제 동일합니다. 네. 이제 뭔가 한 가지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원래 이 프로기사들의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이 이겼을 때 사용했던 뭐 각종 액세서리라든지 뭐 패션,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셔츠가 그나마 많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왕 입는 김에 그래도 내가 이겼을 때, 내가 컨디션 좋았을 때 입었던 그 셔츠를 시합 때 다시 입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징크스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 기억을 되살리려는 네. 노력들을 하죠. 그렇죠. 좀 아무래도 승부라는 것은 네. 아주 긴장되고 긴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씩 의지를 해야 될 거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징크스가 이제 중국의 구리구단이라고 있는데 구리구단이 굉장히 키도 크고 또 이게 흔히 이제 덩치도 좋아서 양복을 입으면 이게 슈트발이 나오는데 네. 양말에서 확 깬다 이거죠. 아, 양말이 특정 항상 색을 좋아하죠. 네, 빨간 양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간 양말을 신어야지 승률이 높다. 징크스죠. 그 면에서 볼 때 이창호 구단의 마스크도 네. 좀 익숙하게 보는 네, 그런 마스크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잠시 나연 선수가 자리를 떴기 때문에 네. 일단 바로 착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창호 선수가 이제 두 판을 이기게 되면 이제 자력으로 세계대회 본선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창호 구단 세계대회에서 본지 시간이 꽤 됐어요. 네. 이창호 구단이 네. 이제 LG배에서 이제 마지막에 결승전까지 올라간 게 2012년입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그 당시 2012년 즈음 해서 어마어마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2009년인가요? 2006년도에 세계대회 우승 이후로 그 뒤로 결승전을 9번 올라갔어요. 세계대회 결승 9번 올라갔는데 9개 모두를 결승전에서만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죠. 네. 뭐 이게 우승을 9번 동안 못한 게 더 대단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9번씩이나 결승에 올라간 게 더 대단한 건지 뭐 어렵습니다만 예, 그 이후로 결승전에서 유독 패배를 하다 보니까 좀 내상을 입었죠. 그전에는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비교해보면 번기에서 잘 지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전성기가 네. 이제 지나간 즈음에는 워낙 후배들이 이창호 구단 약점 파고드니까 또 번기는 오히려 이창호 구단이 이제 불리해요. 이창호 구단도 이제 나이가 45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시간이 길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 번기, 3판, 5판 두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이창호 구단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는 뭐 결승 올라가면 더할 나이가 네. 없지만 꼭 결승이 아니더라도 세계대회에서 다시 한번 이창호의 대국을 보고 싶다고 하는 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나영 구단이 바로 붙였네요. 네. 손 빼는 것도 예상 내가 했었다. 상대는 이게 끙끙대면서 이렇게 한 수 뒀는데 상대가 이렇게 바로 생각지도 않고 두면은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조금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연 선수가 귀를 넘겨주고 세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는 건 아, 이쪽이요? 너무 큰가요? 아니, 둘 수는 네.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된다면 이창호 구단 입장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끊는 약점이 있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받으면은 이쪽을 두니까 두 개를 다 두면 백이 나쁠 게 없죠. 이거는 뭐 백이 나쁜 형태는 아닌데 네. 글쎄요, 오히려 나연 선수가 어떤 의도일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눈에 딱 그려집니다. 네. 막는 건지 여기를 넣는 건지. 이창호 구단이 워낙 신중하니까 생각을 하고서 두지 아마 석기파들이었으면 바로 끼어 이었을 것 같아요. 즉 끼웠을 때에는 양쪽 축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한눈에 들어오죠. 저희가 이제 네. 지금 징크스, 이제 특히 남자들 경우에는 이제 그 표현 방법이 이제 주로 옷이다 보니까 이제 옷인데 나영 구단이 저 셔츠도 굉장히 좀 애용하는 셔츠인 것 같은데. 저도 기사에서 꽤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맥심 커피배 4강전에서 그때 이젠 선수에게 졌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그 아. 바둑이 나연 선수가 다 이긴 바둑인데 이제 끝에 시간 연장책으로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대망하다 잡혔죠. 네. 근데 보통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지면은 괜히 안 입게 돼요.
또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나연 선수가 이제 그런 걸 개의치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혹시 백이 끼웠을 때 흙이 끊어서 그냥 이으면 어떻게 되죠? 아마 근데 이건 빵따님이라. 나갈 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부분도 있네요. 아, 이건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네. 좌상귀에 백돌이 많아서 축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그러네요. 한 줄 네. 비켜나네요. 네. 아, 그래서 일단 손을 뺐네요. 네. 이게 멀리 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대충 이제 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에 살짝 걸리는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창호 선수는 응수타진만 네. 하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하지만 축이 분리해도 나중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인데 이쪽으로 이제 치바서 넘어가면은 이것도 이제 가능해서 아직 맛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을 두고 어쨌든 이쪽을 이제 두려는 것 같고요. 네. 자, 백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민다면 손을 빼는 것도 흙은 생각해 볼 수 네.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더욱더 우하를 네. 지키고 싶을 것 같아요. 이쪽을 네. 하나 해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응수타진도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반발했을 때 이 백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쪽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을 두면은 세력은 얻지만 실리를 뺏기게 되죠. 근데 이제 가장 쉽게 넘어가는 수만 두더라도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나연 선수가 또 장고에 빠질 것 같죠? 왜냐면은 이거 해놓고 미는 거는 나연 선수가 이제 예상이 없었던.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네. 예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 공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계획이 네.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요. 이제 흙도 시간을 네. 씁니다. 여기서는 뭐 고민은 사실 두 가지죠. 네, 여기를 서로 손 빼고 네, 이렇게 두고 그냥 평온하게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파고들어서 어려운 길로 가느냐. 네. 서로 악수가 하나씩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됐다 가정해 보면은 백은 이수가 악수죠. 돌이 잡혔으니까. 흑은 반면에 이 돌이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잡힌 거니까 역시 이수가 악수고. 어느 쪽이 더 악수일까? 집으로는 분명히 백이 악수입니다. 이제 막으면은 3, 4의 맛이 좀 줄어드니까 악수인데 네. 이 중앙으로 가치를 따지면은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향후 공격을 가거나 또 하나 여기가 지켜질 때 백이 굉장히 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 3, 3에 들어가면은 좀 더 수가 더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우열을 판단하느냐 나연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창호 선수의 세계대회 이야기를 조금 했다면 나연 선수도 올해 세계대회 선발전 네. 2번 있었는데 응시배 출란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역시 올해는 네. 나연 선수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수비형들의 가장 이 테마가 네, 이 기풍 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선수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연 선수도 지금 어떤 예전에는 그냥 극단적인 수비형이었는데 좀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본인이 좀 익숙하진 않죠. 네. 예, 그래서 후반에 오히려 역전패가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 판을 중계해 드립니다. 네. 좌측에는 박상진 대 최정 바둑이 진행 중이고요. 초반을 떠나서 이제 중반이 왔는데도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박상진 선수를 이제 비롯한 이 신예들의 최정을 상대할 때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이 철저한 무시 전략이에요. 이 정말 바둑이 신기한 게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 뭔가 우리는 공격을 하든지 뭘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상진 선수는 아예 무시. 여기를 붙여가요. 붙이고 젖히고 2단 젖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또 최정 선수의 어떤 강력한 접근전에 말려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이제 박상진 선수의 전략인데 그 끝내기 승부로 가보겠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로 세계에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하변을 백은 가긴 가야 할 텐데 그 전에 네. 우변에 기대어 가면서 좀 더 응원군을 많이 만들어 둡니다. 네. 이쪽으로 끊으면은 이었을 때 여기 약점이 있습니다. 단수 치고 나올 때 뚫어버리면은 네, 이쪽이 막을 수가 없죠. 바로 잡히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 끊는 것은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결국 이어야 되니까 요돌이 거꾸로 잡히게 돼요. 따라서 흑이 이제 반발을 한다면 여기밖에 없는 거죠. 단수 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이 있고 뚫으면은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단수, 축으로 잡히게 되죠. 이러면 반발이 네. 무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흑은 할 수 네. 없이 빵 따름을 허용을 해야 돼요. 반발을 하는데 이제 도로 역습을 가긴 합니다만 빵 따냄 이후에 이 흑의 모양도 역시 미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정 선수가 착점을 또 멈춘 이유가 어느 쪽으로 둬도 좀 착점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잊게 되면은 이거는 좀 당한 꼴이죠. 아, 이거 참아뒀습니다. 이거는 박상민 선수가 점수를 좀 올렸는데요. 네, 어차피 우변은 들어갈 수 없는 흑 진영이었기 네. 때문에 백은 활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흑은 모양이 딱 두 개, 백은 사이즈는 좀 작지만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씩 이제 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왼쪽에 이 흑의 집이 대략 25집입니다. 최정 선수판에 요 25집. 네. 좀 우측에 있는 흑의 요 집도 30집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5. 흑은 딱 55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흑은 색이 쉬울 것 같은데 네. 백의 집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거길 씌워갑니까? 뭐 근거를 없애는 네. 공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덮어 씌우는데요.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네.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상변의 백의 모양이 대략 20집 정도 되고 우상기 귀는 8집, 대략 30집이라 보면요. 좌하기 백의 모양이 10집, 40집. 지금 흑이 55니까 공격 통해서 10집 정도 이득 보면 되는데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씌우는 공격은 세력은 싸울 수 있어도 나중에 네, 뭐 그렇죠. 하변이나 뭐 알맹이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네. 부담은 있어요. 네. 자, 이제 이 네. 최정 선수가 아마 좀 승부처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네. 흑은 여기서 이제 보통 밀어서 두시는데 미는 게 아니라 원래는 좀 다르게 둬야 되죠. 이제 원래는 좀 더 흑이 가볍게 가야 할까요? 네. 백의 모양이 워낙 돌이 많습니다. 흑도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이창훈 구단은 그 사이를 끼웠습니다. 나연 선수가 실은 한 칸 뛴 수가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수예요. 네, 백을 못 살게 온 수가 아니라 판은 좀 여유 있게 두는 착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창훈 구단도 지금 이 진행은 그냥 뭐 무난하게 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백이 아래로 받아줬다면 여기서 끝날 일인데 끼웠으니까 좀 더 일이 커지겠네요. 네. 근데 흑이 반발은 또 쉽지가 않아요. 자, 이 형태를 좀 보시면은 네. 단수 치고 있고 어쨌든 뭐 두려면은 이쪽은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릴 순 네. 있죠. 네. 그냥 두면은 이제 끊어옵니다. 단수 치고 나오고 나올 수는 있는데 같은 한 점을 잡아도 원래 좁은 지역의 한 점보다는 넓은 지역의 돌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돌은 잡혀도 백은 이제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
네, 훨씬 유리한 점이 많아요. 이창호 구단 생각은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나연 선수 근데 바로 둡니다. 자, 글쎄요, 바로 두는 거는 좀 생각이 어려운 작점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창호 구단도 대단한 게 여기 빵 따냄인데 여기서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100의 다음 수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요. 이게 이창호식 그 바둑 네. 작전법인데 신기합니다. 네, 두 판이 대조적입니다. 이창호 대 나연 좀 호흡이 긴 것 같고요. 그리고 박상진 대 최정은 이 승부처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가게 될까요?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시죠. 제25회 LG배 국내 선발전 5회전 A조와 G조의 대국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변화가 진행은 됐는데 네. 결국에는 서로 돌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100이 이득이에요. 항상 좁은 지역에서 돌을 잡는 것보다 좀 중앙이라도 이렇게 넓은 지역을 선점하는 게 향후 바둑이 진행되면 될수록 유리하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결론인데, 근데 나연 선수나 이창호 구단은 지부중시하는 현실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중앙은 모호하고 변의 실리는 확실하고 네. 현실적으로는 또 집이 나은 거죠. 그래서 나연 선수가 어떤 변을 선택하는 판단을 했는데 과연 그 판단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것은 매번 좀 이 엘프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저기 네 가지 인공지능인데 엘프고만 엘프고는 의견이 다르군요. 흑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또 한국에서 만든 이 전투형 인공지능인 돌바람은 일단 5대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두터움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보는 거고, 미니고와 릴라 제도는 한 반반 섞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바둑은 흑의 실리와 이 백의 또 왼쪽에서부터 나오는 이 세력, 이 변화가 주어지는데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이창호 구단의 이 기풍이라는 게 두터운 실리형. 지금 보면은 이 바둑에서 딱 이런 형입니다. 집도 한쪽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력도 나쁘지 않고, 이런 바둑이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바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어떤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은 백이 좀 잘 풀렸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나연 선수가 고민합니다. 아직 단수 네. 쳐져 있는 101점이 제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빵 따냄을 네. 해야 되는데 빵 따냄이 되면은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느리군요. 네, 일단 지금 흑이 돌 하나 잡고는 싶어도 주위가 너무 돌이 오밀조밀 몰려 있어서 이 빵 따냄의 또 가치가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아요, 지금. 또 그렇다고 우변이나 우화가 모두 흙집은 네.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또 네. 만약에 안 두면 나중에 아직 변에 있는 백의 한 점이 잡힌 것도 아니고 중앙의 백도 빵 따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직 잡힌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흑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라는 뜻이니까 하나 뭔가 두긴 둬야 되고, 그래서 나연 선수가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바둑을 보시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본인 기력에 맞춰서 판단하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야, 흑의 다음 수 오랜만에 맞추기 쉽겠다. 네, 빵따님 딱 그거 생각하실 텐데, 정작 지금 프로 구단은 그 쉬운 자리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갑자기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의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프로들은 그러니까 고수들은 돌을 잡는 거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먼저 가져가는 이 간격으로 먼저 따져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돌의 효율을 중시하기 네. 때문에 자, 역시 나연 선수는 실리를 네.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저 이거 나중에 지금 이창호 단이 얼굴 좀 쓱 네. 들어갔는데 이 지키는 방법이 차렷이 있고 3-3이 있었어요. 차렷은 보기에는 좀 넓어 보이는데 백한점이 완벽하게 잡힌 모양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였다고 보면은 지금 흙이 아래 차렷한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살아버리면은 이제 헛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백한점이 그렇죠. 살아버리면.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입니다. 이창호단은 이제 저 돌을 언제 한번 움직여 볼까 그 고민을 할 건데 초반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보면은 흙이 차렷한 다음에 지금 흙의 점수를 많이 깎았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백한점이 아직 안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백은 먼저 하변 쪽 큰 모양을 갈라쳐서 깨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높게 두는 것이 보통 많이 공격할 때는 돌이 높게 가라 이러죠. 이창호단은 3선, 즉 낮은 선으로 갔습니다. 낮은 선으로 가는 것은 실리적인 성향이고 공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창호단 지금 공격하는 척하지만 실은 네, 흙의 모양을 좀 좁히는데 네, 실리적인 의미가 더 훨씬 강하다고 봐야죠. 네. 또 백이 좌하 쪽 나를자로 낮게 네, 깔려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실리 쪽을 더 선택한 것 같고요. 네. 돌이 3선은 저희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 4선은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4선부터 높은 건데 3선의 장점은 집을 얻을 때 좋다는 거고 이 4선의 이 장점은 공격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격할 것 같은 상황에서 밑으로 쳐졌으니까 네, 이창호단은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흙이 나연 선수는 또 갑자기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면 다른 신진서 구단이라든지 뭐 유창혁 구단의 공격형들은 아 이창호단이 딱 3선 두면은 아 공격할 의사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반대로 공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연 구단은 네 그냥 중앙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나연 구단도 이게 수비형이라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봐도. 먼저 안정을 취해두고요. 네, 그 수비적인 수를 네. 먼저 둔다는 게 바로 이 백의 3선 공격도 이창호식 수비형 공격이라고 치면은 나연 선수의 두 칸 팀도 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수비형 기사들은 항상 수비를 먼저 하니까 저런 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백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변도 두고 네. 싶고 또 지금 흙이 두 칸 뛴 곳 거기도 받고 싶은데요. 네, 원래 지금 흙에 두 칸 둔 거는 이제 백이 네, 다음 수가 네,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네, 늘고 뭐 이런 자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네, 이런 짚는 모양을 지금 노리고 있고 네, 밑으로 이제 아무래도 상대를 눌러 놓으면은 돌이 피곤해져요. 여기서 백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백은 이제 네, 여기를 만을 못 둬서 어쨌든 왼쪽에 집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단점은 흙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백이 한 칸을 뛸 때 역습을 당해요. 이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 반대로 이쪽에 벌리는 것은 안정적으로 두지만 반대쪽으로 눌림을 당해요.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이쪽의 집이 좀 팍 줄어든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고민 집으로 따지면 여기고 그냥 전체적인 돌의 이 안정감으로 따지면은 아래쪽을 두는 게 좋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요 중앙으로 벌리는 두 칸 사이 끊고 싶어 하실 텐데 이게 안 끊어져요.
네. 이쪽 두면은 좀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만, 네. 다 막혀버리면은 이 베개 모양에 이쪽에 단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억지로 끊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끊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딱 적당한 뜀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지금 각 1시간 대국에서 30수 정도 뒀는데 두 선수 네. 1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좀 이 네. 판은 뭐 처음부터 네 그냥 오래 가자. 처음부터 지금 장고보도 계속 되고 있지만 네, 스타일도 좀 천천히 가고 있고요. 네. 지금 최정 박상진 선수 판도 처음에는 빨리 두었습니다만 이렇게 승부처가 딱 오니까 네 명의 대국자가 착점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이제 상대방이 장고하면은 대부분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구박을 많이 하시죠. 빨리빨리 좀 두라고. 네. 근데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는 이제 그런 구박을 할 수는 없는데 상대가 생각할 때 원래는 좀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둘 차례 생각하는 것과 상대 둘 차례 때 생각하는 게 집중도가 좀 달라요. 아무래도 상대 둘 차례 때는 좀 본인도 좀 산만해지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다른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프로는 자기 시간을 딱 명확하게 갖고 있으니까 보통은 이럴 때 형세 판단도 많이 하고, 네. 또 예를 들면은 뭐 3-3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미리 좀 생각해 놓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약간 여유 있게 다른 지역에 여기에 두고 있으면 이 아래쪽을 두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상변 뭐 우변 이런 별개 지역을 좀 고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간혹 궁금해하시는 게 어느 정도 두는 게 적당한 대국 시간이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프로들의 바둑 관전하실 때 보면 아무래도 2시간 정도가 이제 그래서 구경하실 때도 좀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는 대체로 1시간 정도. 네, 그 정도 가장 무난하죠. 너무 30분 안에 끝나면 이건 뭐 바둑이 아니라 손운동 하시는 거고. 네. 네. 너무 길면 좀 지루하고요. 네. 자, 이창호단이 절반쯤은 결정한 것 같은데. 자, 돌을 집었습니다. 네, 저 왼쪽인가? 네, 지금 왼쪽에 이 모양인가? 아니면 아래에 네, 벌리는 모양인가? 네. 이곳을 들여다봤다는 건 좌변 받을 네. 생각이 없는 그렇죠. 건가요? 아래쪽에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수가 없을 때 두면은 이 형태가 딱 호구 자리를 딱 막히는 모양이 되는데요. 미리 이 수를 갖다 놓으니까 베개의 흙의 약점 두 군데가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자, 나연 선수도 역시 이창호 구단의 수제자답게 여기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사실 뭐 당연히 막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백이 이쪽에 벌릴 게 너무 뻔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되나 귀를 뭐 날짜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흙이 딱히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둘까 미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뺏길 수 없는 자리고요. 네, 거기는 뭐 네. 무조건 둬야죠. 그러니까 손 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고. 자, 이 공격형들은 특히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끊어놓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공격형들은 일단 공격하고 나서 생각을 하고, 근데 수비형들은 좀 달라요. 네, 꼭 지켜야 되는 자리지만 그래도 예, 지키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기풍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나는 공격형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중하게 두시는 분이 공격형인 경우는 드물죠. 대체로. 네.
신중하게 두시면서 공격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연 선수가 이제 네. 또 고민에 빠지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놀러가는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자리를 들여다보면 백도 이어야 되는데 결국 약점이 한 번 더 생기죠. 이게 그냥 아주 단단하게 두는 방법. 날일자는 서로 간에 여유가 있어요. 손을 뺍니까? 네, 손을 빼는 것은 이 한 점이 움직일 거를 좀 대비한 건데요. 네. 원래 빵따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치바더스에 거의 막을 수밖에 없죠. 넘어가는 순간 그냥 자체로 수가 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빵따님이 되어 있으면 백이 치받을 때 반대로 늘어버립니다. 백이 나가더라도 막으면은 빵따님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막혀버리죠. 자,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백이 반대로 늘었을 때도 처리가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자, 2차 나영 구단은 빵따님하고 여기는 이제 나의 땅을 외치고 있는데 2차 구단 입장에서는 수를 내려가겠죠. 네, 한 번은 수를 내려가겠죠. 하지만 수가 난다면 흑은 억울한 거 아닌가요? 우하기도 네. 지켰고 빵따냄까지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빵따님을 네. 간 수가 나영 구단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한 수 같은데 나영 구단 입장에서는 최고의 공격적인 버티는 거군요. 흑이 백이 움직였을 때 무조건 잡는다. 네. 나영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공격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수비적으로 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지켰겠죠. 네. 하여튼 이 바둑은 오른쪽에서 백흑이 한 번은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일 때 흑의 대응이 과연 잘 들어맞느냐 아니면은 수가 뻥 나버리느냐 이 승부처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네. 일단 뭐 평온하게 지금까지는 서로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흑이 공격적인 수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금 비어있는 곳은 좌상과 상변인데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나연 선수 거의 90% 여기 붙인다고 봐요. 좌상이요? 네. 네. 또 만약에 흑이 그냥 우리 평온하게 한 칸 뛰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다음에 2005단 다음 수도 거의 99% 여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비형들은 일단 공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집차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일단은 지키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포인트가 역시 좌상에 있는 이 흑의 한 점 같습니다. 네. 자, 하변 백은 어떨까요? 흑이 깊숙이 들어가면 백 두 점의 안형을 다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 두 칸이 네. 한 번에 사이지는 못하지만 또 백을 한 번에 공격하지도 못해요. 아, 그럴까요? 네. 일단 네. 나영 구단이 만약에 여기 공격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까 이쪽을 다가갈 수 있는 선택권은 백이 아니라 실은 흑이 먼저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죠. 나영 선수 여기를 안 뒀어요. 네. 그러면은 백이 2,000구단 여기를 벌렸는데 그 다음에 뒤쫓아가서 공격한다? 이거는 일단 논리적으로 맞진 않죠. 박자가 안 맞는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면은 이제 특히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눌렀다고 형태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렇게 둬서 네. 공격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백이 아주 쉽게 사는 가장 나쁜 공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굳이 이제 공격수를 택한다면 역시 머리에서 씌어갑니다. 중앙에서 씌어가고 팍팍 씌어가는 것이 일단 공격적인 흐름인데 나연 선수의 기풍도 그렇고 지금 나연 선수가 선택한 돌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백 돌을 공격하는 거는 일단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가장 무난한 거는 역시 위쪽에 지금 텅 빈 데 두는 거고 이제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백의 마지막 수가 바로 요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백의 이 집이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따지면 들어가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들여다보는 것은
이게 아무리 수비형들이 공격 안 한다고 해도 양곳만은 위험해요. 네, 일단 양쪽으로 벽이 갈라져서 네. 양곳만은 공격 측의 승률이 5할 이상 올라갑니다. 또 하나 백의 이점이 이쪽에 빵따냄을 한 점을 잡는 세력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가는 진행 방향에도 백돌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는 좀 공격형들이라고 해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는 나연 선수는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지금 들어가는 네. 건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네. 실리도 얻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우변 쪽을 보면 백이 장문으로 잡아놨잖아요. 네. 이거 좀 근질거리거든요. 빨리 들여다봐 놓고 싶어서. 네. 하지만 이 공격하는 측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한 집이 있는 돌을 공격하지 말라라 그래요. 한 집이 있는 돌은 그래도 뭐 어영부영하면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집은 또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빵따렘 되거나 한 점이 잡혀 있는 모양은 일단 공격 대상에서는 좀 벗어나요. 그렇더라도 선수가 된다면 네. 들여다봐 놓는 것이 꼭 득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또 나중에 팩감으로 또 아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수는 아끼다가 쉬고 네. 네, 하수는 막 하다가 쉬고 이런 예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고수들은 네. 생각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역시 나연 선수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실리형들은 일단은 우선순위가 집이다 보니까 예, 집을 먼저 차지하는 쪽으로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네, 이제 밀었을 때 여기서가 이제 백의 포인트인데요. 이창호 구단이 이번 대회에서 이제 대마 사냥에 재미를 붙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여기 밀고 흑이 받을 때 이게 서중희 선수 편에서도 나왔던 형태죠. 이렇게 쫙쫙 밀어버리고 네 그러고 이쪽을 공격을 갑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실리형이라면은 그냥 빠져서 예, 집으로 그냥 도는 건데 네. 눌러갔습니다. 정우단이 이번 네. 대회에서는 굉장히 이런 지점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매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가는 수도 있고 나를자 씌우는 것도 있을 수 네. 있는데 나를자는 느슨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을 날일자로 벌리게 되면은 손을 빼고 흙은 너무나도 좋은 자리. 네, 이게 한 칸 딱 띄워버리면 세력이 아무래도 죽어버리죠. 네, 한쪽이 무너지네요. 백이 손을 네. 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렇게 두 번 두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일단 둔 다음에 여기인데 움직입니까? 드디어 움직입니다. 자, 생각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지금 이제 흙이 제가 이바둑에서 나연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차렷으로 지켰는데 실은 이 3-3에 두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 차이는 뭐냐면은 차렷했을 때 여기로 늘어야 되는데 백이 날일자가 되면 사활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쪽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은 이제 백은 더 이상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3-3이 제일 안전했는데 자 지금 늘어서 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빵따레맨 효과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부러 터져 나가게 하는 건데 대신 중앙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백이 바로 수가 나지는 않더라도 이제 반대쪽으로 몰아갑니다. 몰아가면 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끌려오면은 요 정도 돌이 딱 오면은 이제 나와 끊는 수가 생기죠. 네, 나와 끊는 수가 생기니까 네. 멀리 내다보고 두는 수입니다. 응수타진이네요. 네. 지금 좌변의 흑돌 모양과 우변 백이 움직이는 거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창호단이 가장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무기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창호 구단과 대결을 가장 많이 했었던 유창혁 구단이
응수타진이다. 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한 응수타진에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창호 구단의 가장 장점이 발휘가 많이 되는 응수타진이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이창호 구단 특유의 무던함으로 슬며시 상대 응수를 물어봅니다. 자, 다음 수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국내 선발전 준결승부터는 두 판을 중계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창호 나연판으로 갑니다. 아직 고민 중인군요. 네. 이게 제가 보는 과거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저희도 수없이 보면서도 감탄했던 딱 그 응수타진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껄끄러운 네. 수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뭔가 두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절반이 사이든 뭐하든 어쨌든 살아요. 다 잡으면 여기 와야 되는데 이창호 구단이 공격을 갈지 안 갈지 지금 헷갈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만약 이런 거죠. 나중에 이렇게 둬서 집을 다 뺏긴 다음에 공격을 가서 이렇게 나중에 두면 그때 이어버려요. 이거 살려줘도 이쪽에서 이득을 얻으니까 백은 흑은 살려줘도 괜찮죠. 근데 지금 하면은 이창호 구단이 공격을 해올지 안 해올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연 선수가 그래서 좀 장고에 빠져 있는 거죠. 저희도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거 당하면은 상대들이 하염없이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선 여기를 이제 넣으면은 날일자를 갔을 때 붙일까 마늘모를 둘까 요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일단 붙이게 되면은 절반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네. 이걸 도도 연결해야 되니까 밀어두면 이제 살아가는 형태가 절반 살아가죠. 절반 털리면은 네. 네. 우리 얘기하는 이제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네. 쓰립니까? 네. 결국 받고 나서 백이 날일자 할 때 전체를 잡으려 가려면 입구자로 물러서서 네. 받아야 하는데요. 근데 지금 네. 요 배석이 이제 다 잡으려면 여기가 결국은 한 번 선수가 돼요. 이제 뭔가 잡으러 와야 되는데 나와서 끊으면은 흙이 도로 잡힙니다. 네, 이게 축이 안 되니까 네. 결국엔 도로 잡혀요. 그러니까 막 잡으러 가는 것도 좀 한계가 좀 있죠.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뭐 당장 움직이는 것은 안 되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방면이 다 선수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나와서 끊은 다음에 이렇게 밀고 가면은 나와 끊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받아야 돼요. 다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세력이 벽이 생겨버리면은 요 돌이 위태로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받으면 중앙이 굉장히 약해지고 여기로 두면은 이쪽이 허약하고 지금 이럴 때 답이 별로 없잖아요. 네, 두긴 둬야 되고. 손 네. 빼는 건데 지금 손 빼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손 뺐다 하는데. 그러니까 손 빼지도 못하고 네. 두 개 다 어느 쪽으로 더 당하게 되니까 하염없이 장고에 빠지게 돼요. 대부분 많이 봤던 사례입니다. 이게. 네. 자, 좀 제가 보기엔 다음 수가 좀 장고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요 최정 선수 판도 아주 흥미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 네. 판이 참 재밌는 게 이 상대들이 역시 최정 선수 이기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네. 근데 기존에 그 지금 3회전까지는 3, 4회전까지는 역시 아직 이 최정 선수의 약점이 어딘지는 알아도 본인들이 그거를 파고들 실력이 아직은 부족해서 일단 효과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 박상희 선수는 확실히 준비를 정확히 해오기도 하고 약점을 노릴 줄 아는 실력도 갖추고 있네요. 네, 최정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김만수 해설위원이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좀 궁금증을 네. 많이 증가시킨 것 같은데요. 지금 최정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둑 내용 네. 뭐 보시면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흥미롭게 바라보는 게 최정 선수가 접근전과 공격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들이 이 약점을 강점은 피하고 약점을 파고들면 결국은 전투는 피하고 최정 선수들은 공격하고 요 방식인데 1, 2, 3회전에서 만났던 선수들은 노골적인 이제 좀 실리형이랄까? 이제 그런 단순하게 가는 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실패했는데 박상진 선수는 보시면은 집으로도 좀 만만치 않고 집은 좀 55대 아까 50이었는데 흙이 좀 집이 약간 늘었어요. 60대 한 50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집은 좀 손해 봐도 요도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최정 선수가 본인이 공격할 땐 신나는데 공격 당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붙어볼 만한 데는 좀 없고 공격은 당하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흔들리고 대국 속도가 갑자기 그냥 팍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는 최정 선수가 여기 하나 붙였는데 접근전을 걸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첫 전투, 첫 붙임에서 백이 아주 이쪽 효과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바람에 최정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내기 승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박상진 선수가 네 역시 그 동료들이 이 바둑은 5대5다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현재 백이 집으로도 밀리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공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가려고 나갔죠? 네. 원래는 네. 반대 아닙니까? 원래 이쪽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쪽을 깨면서 산다, 이게 더 맞는 건데, 이쪽을 좁은 지역 파고들었다. 이거는 최정 선수도 좀 좁은 지역에서 이제 싸우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박상현 선수, 이 다음 수가 이제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흑도 사실 날일자로 간 것도 좀 만만치는 않은 수예요. 왜냐면 백이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나영구단 결국 중앙 쪽으로 있네요. 근데 이창호는 생각보다 수를 좀 덜 냅니다. 네. 날일자로 두는 건 흑이 역시 잡으러 갔을 때 중앙의 약점을 노리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네. 이 정도로도 일단 백이 성과를 얻은 거는 맞죠. 네. 자, 이 두 판이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잘 아니까, 네. 이청우단과 나윤 선수 서로가 너무 익숙하니까, 네. 굉장히 판이 잘게 쪼개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제 박상진 선수는 어쨌든 이 최정 선수의 장단점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네, 일단 판은 아주 지금까지 잘 짜왔는데 지금 최정 선수의 이 파고드는 수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백도 멀찍이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좀 이제 밀고 가도 결국 여기를 끊어가면은 흑돌이 다시 끊어진다 이 얘기예요. 최정 선수는 백으로 하여금 더 빨리 좀 파고들길 원했는데 일단 지켜놨습니다. 자, 흑은 무시하고 뛰는 수가 있고 다시 이쪽에 또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승부처가 됐고요. 네, 일단은 지금 흔히 저희가 간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하나 붙여서 상대로 하여금 도발시키는 그 응수타진을 했는데 살짝 피하니까 여기를 아예 안 두죠. 여기도 싸움을 걸려고 지금 딱 뒀는데 상대가 피하니까 역시 바로 그냥 손을 빼죠. 최정 선수도 상대로 이건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박상현 선수가 신예 그룹 중에서는 강자 그룹에 속하니까 역시 최정 선수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드려 달라는 행만인데요. 백이
지금도 억지로 끊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박성진 끊을 선수는- 거면은 네. 진작에 끊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네. 좁은 데를 파고드는 것은 최정 선수의 어떤 주문에 빠지는 길이 되니까요. 일단은 역시 일관된 전략, 네. 멀찍이 좀 떨어져서 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흙은 연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집날 네. 공간은 잘 보이질 않는데 연결을 하더라도 또 좌변 모양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놔야 할 것 같아요. 깨지면 안 되거든요. 네, 이쪽도 있죠. 네. 지금 박상진 선수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마치 그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마이가 끝없이 기다리고 어떤 도발에도 절대 응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상진 선수가 쓰는 전략은 이 사마이의 전략인 거고 최정 선수는 자꾸 싸우자, 뭐하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좀 전략을 펼치고 싶어 네.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네. 싸움을 걸어도 상대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판의 요충지를 먼저 선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네, 마치 제갈량과 사마이의 이 전투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정 선수는 결국 상대가 싸워주질 않으니까 이때가 여기서가 이제 최정 선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에요. 두 가지죠. 자기 돌을 손을 더 빼서 집을 챙겨서 공격하게끔 하는 전략이 있고 여기나 집을 챙기는 전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상대방은 결국은 전장터로 이제 끌고 오는 전략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 받을래 싸울래라고 하면은 여기서 받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좀 압박에 가는 이런 작전이 있는데 일단 최영 선수가 뭐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싸우기 바로 전 단계에서 두 선수가 아주 이 심리전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박상진 선수는 본인이 확실히 유리한 전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최정 선수가 못 참고 조금 더 가느냐 아니면 안정을 시키느냐. 네, 그렇죠. 다음 수가 나연 선수. 네. 네, 과감하게 손을 뺐네요. 근데 나연 선수가 지금 이 손을 뺀 게 사실은 이게 약간 의외의 선택이에요. 이창우단 판을 잠깐 보시면은 원래 백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밀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수가 나진 않죠. 이렇게 되면은 요 끊기는 약점 때문에 바로 수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쓰시는 그런 작전인데 여기를 딱 붙여요. 그러면 어딘가 이제 젖힌다고 보면은 이제는 수가 나요. 자, 아까 똑같이 두었다고 했을 때 여기를 딱 두면은 넘어갈 때 양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백의 돌이. 수를 내려고 하면은 지금 수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 뒀다고 하면 백은 어딘가 뭘 하나 또 두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수가 나지 않아요. 잘. 점점 기회가 네. 사라지죠. 그러니까 수가 낼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딱 한 번이었는데 자, 이쪽을 뒀다는 얘기는 역시 나연 선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뭐 역시 나연 스타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기력하게 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한 수네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놀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저 뭐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집에만 있지만 뭐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바둑도 그렇듯이 뭐든지 좀 수를 내거나 집을 얻거나 그런 수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요 수는 여기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안 둔 의미죠. 이렇게 참기가 더 어려운 수예요. 바둑 수 자체는 뭐 쉬운데 여기를 선택하기까지의 그 의사결정 과정은 좀 어려운 수라고 봐야 되죠. 오히려 나연 선수는 백이 하변에 네. 한 번 더 받아주면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네. 크죠. 지금 분위기로는
여기 지키면은 나도 또 지키는데 백이 여기 2 곱하기 5, 10집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3 곱하기 6이니까 18집. 그러니까 9집 내가 이득이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투를 일으키지 않고 네. 집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이 편을 더 편하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 네. 지금 두 판 다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정 선수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이도를 수비하는 것은 어떻게든 수비하는 형태는 뭐 판이 만만치 않긴 한데 흙이 다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거기서부터 두는데요. 제가 보기엔 손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 수는 나중에 이쪽 이제 끊어올 수 있는데 이 수 이제 단수를 잡을 수가 있죠. 요 끊어오는 약점은 일단 확실하게 없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어주고 뭐 또 지킨다 이거는 너무 수비가 많죠. 네. 약간 악수인데 약점을 일단 없앴습니다. 자, 지금 박상진 선수가 당연히 이을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으면 손 뺀다가 예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 선수를 반대로 잡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잊질 않고 여기를 두고, 네, 그러고 손을 빼겠죠. 백이 거꾸로. 네. 근데 약간 약점은 또 있어요. 바로는 수가 안 난다고 해도 이쪽에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반대로 약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략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냥 가만히 예, 연결. 근데 여기서 이제 작전을 바꾼다. 공격에서 이제 수비로 바꾼다. 그러면은 선수권 하나 하고 손 빼는 거. 네, 이 두 가지 사이에 고민이어서 아마 백도 빨리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었을 때 최정 선수가 손을 뺄 수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대국자들이 안 두고 있으면은 약간 뭐 좀 예, 꾸벅꾸벅 조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예, 한참 졸고 눈을 떴는데도 아직도 안 두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 작전의 가장 이 중요한 지점이어서 그래요. 이 두 판 모두 다. 특히 박상진 선수가 다음 수가 수법 자체는 당연히 이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 없다 그러잖아요.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선수권을 뺏기고 흙이 뭐 집을 차지하던 뭐 더 들어가던 선수권을 넘겨주게 되니까 네, 여기서 어때 선수권을 가져가고 싶은 거는 고수들은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상현 선수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고 이찬도 역시 똑같은 고민이죠.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은 이창호 구단은 받아주면은 그냥 문화 하나 봐두게요. 뭐 수비가 하나 필요하긴 한데 받아주고 백도 여기 두고 네, 뭐 백도 이제 슬슬 여기 두면서 요 집 지키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창호 구단의 바둑인데 어쨌든 끝내기로 가는 승부에서 예전과 달리 이창호 구단이 나형 구단에게 이게 꼭 앞서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과 다른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창호 구단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쨌든 뭔가 좀 나와 끊는 수라도 자꾸 노려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쪽을 백이 두면은 흙도 이쪽을 흙이 먼저 두게 되니까 집으로는 흙이 앞서게 됩니다. 네, 박상진 선수는 선수권을 가져오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네요. 네, 받는 걸 강요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다음까지 정해놨다는 뜻인데요. 네. 여기를 두면은 하나 더 들여다봅니다. 그 약점이 아예 없죠. 따라서 최정 선수는 하나 늦춰야 돼요. 요 들여다본 거 하나만으로도 약간 득을 보는 겁니다. 자, 네, 좀 최정 선수의 제한 시간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생각 시간이 점점 최정 선수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빼진 못합니다. 여기 당하면은 뭐 두 돌이 워낙 위험하니까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지금 좀 억지스럽지만 백이 선수를 해놓고 중앙을 계속 끊으러 갈 수는 없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뭐 좀 위험도가 네. 예, 왜냐면은 네. 이거는 바로 안 되고 이쪽을 둬야 되는데요. 연결을 하고 끊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백도 다 돌이 다 끊겨버리니까 백도 이제 형태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일단 뭐 굉장히 위험한 거기까지는 백이 좀 나중에 두겠죠. 야, 이게 또 신기하게 돌이 동시에 두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 이창호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집바둑으로 가느냐, 판을 흔드느냐. 근데 종반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연 선수가 지금 대한민국 3대 계산파 아니겠습니까? 그 3명이 아주 계산 대가로 뽑히는 그런 정도의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일단 이건 이창호단이 인정을 해줬다고 봐야겠네요. 네, 박상현 선수 역시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 4칸이죠. 스무집이 생기면은 백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변 깨진 것만큼 네.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최정 구단이 뜬금없이 마늘모를 둡니다. 백이 지금 받아주면 아니, 받아주면 네. 당연히 대이득이고 이건 어떤 의도냐면은 네. 원래 그냥 두면은 두고 반대로 당해요. 그래서 집이 한 집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 받아만 주면은 나중에는 이게 집이 나죠. 그럼 이쪽에 파고 들어야 돼요. 이쪽 스무집을 내주고선 백이 흙이 못 이깁니다. 여기 파고 들 때 결국은 갈라서 이 돌이 뭔가 생사가 한 번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한 집을 마련해 놔야지만 이 싸움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다만 이거는 백이 흙의 전략이 너무 뻔해요. 지금 이쪽만 뭔가 지켜도 집으로 여기 두는 게 너무 작은 자리 아닐까요? 백의 사활에 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끝내기에 그렇죠. 불과한데요. 네. 여기 한 집 있고 여기 어쨌든 한 집이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죠. 네,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정 구단이 좀 조급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원래 이렇게 두는 게 조금 정수에 가까운데 여기 뒀다는 거는 이 수와 비교했을 때 딱 2집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정 선수가 집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조하군요. 네. 자, 일단 나연 선수는 거기를 또 밀고 나오네요. 귀에 맛이 신경 쓰였을까요? 3-3을 보완하는 거죠. 네. 여기 두는 것은 막혔을 때 이 3-3에 들어오는 요 맛이 항상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밀어져 있으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잡으러 오게 될 때 자, 여기 끊어진 약점이 있는데 이 수가 미리 와 있으니까 네, 보니 장문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지키는 거는 사실 공배에 가까워서 자, 어쨌든 뭐 백에게 이제 추격을 좀 허용한다고 봐야 되죠. 역시 네. 박상진 선수는 하변 안 받아줍니다. 계속해서 네. 상중앙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판은 제가 본 최정 선수가 위기인가요?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이 뭐 이기던 지던. 네, 최정 선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선수 대 나연 선수는 팽팽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